프로이트의 통찰력과 영감을 주는 명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로서 현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꿈과 무의식, 성욕과 본능, 문명과 종교, 인간과 자아 등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그의 말들은 여러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의 위대한 결정, 획기적인 발견과 문제 해결은 오로지 고독 속에서 일하는 개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문명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한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정신생활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존재이다. 어린 시절의 사건이 우리의 성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다. 어느 날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이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약점에서 당신의 힘이 나오게 될 것이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감정들은 살아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더 추한 방식으로 표현되게 될 것이다.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실제로 단지 불쾌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라. 그 누구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강제로 믿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꽃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에는 감정도 갈등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비교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과거의 당신이다. 오류의 반복을 통해 진정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양보란 것은 필요가 없다. 말과 마법은 태초의 하나였고 오늘날에도 말은 그 마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세 방향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위협받는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육체로부터 고통받는다. 고통과 불안이 경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부패하여 썩어 없어질 운명의 육체로부터 고통받는다. 둘째로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통받는다.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의 힘으로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통받는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고통받는다. 최후의 근원으로부터 온 그 고통은 아마도 어떤 다른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아도 취증의 일부분을 저당갑힌 것이다. 인류의 공동생활은 어떤 개인보다 강한 집단을 이루고 모든 개인에 대항하여 결속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 개인의 힘이 폭력으로 비난받는 반면 공동체의 힘은 이 폭력과 대항하는 정의로 여겨진다. 지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성의 목소리는 그것이 기회를 얻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다. 아이의 찬란한 지성과 평범한 어른의 연약한 지성의 차이는 얼마나 슬픈 대조를 이루는가? 신경증은 애매함을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신경증의 결과를 관찰해왔다. 그리고 대개 신경증의 그 목적은 그에게 실생활의 범위 밖으로 달아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며 현실로부터 그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문명이 본능의 만족을 대가로 생명이 위기의 압력 아래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가장 중요한 율법,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은 우리는 살인자들의 핏줄이 끝이 없는 오랜 사슬로부터의 자손임을 확신시킨다. 살인의 사랑이 우리의 핏줄에 흐르는 것처럼 그들의 핏줄에도 흐른다. 가는 곳마다 나보다 한 발 먼저 다녀간 시인이 있음을 발견한다. 무의식이 인간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이드가 있던 곳에 에고가 있게 될 것이다. 공격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독립적이며 본능적인 기질이다. 공격하려는 성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강력히 방해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살아서 묻히게 되면 나중에 더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당신 자신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라. 그리고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배워라. 그 후 당신은 이 질병이 당신에게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시전부터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과학의 한 분야인 양 주장하면서 철학은 때때로 과학적 방법론은 빌어쓰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은 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과 아무런 괴리도 없는 논리를 제시하고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나 지식의 진보 덕분에 우리는
그런 주장이 쓸데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누구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도는 천지창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신경증의 정신분석학은 침대에 오줌을 누는 것과 야망의 개인적인 특징 사이를 친밀하게 연결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비로소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된다. 사랑과 자살은 두 가지 열정이다. 자살은 치환된 살인이고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증오의 행위이다. 자살 충동은 타인에 대한 살해의 충동이 자기 내부로 향해진 것이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개인의 자유는 문명의 선물이 아니다. 인간은 문명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자유로웠다. 꿈은 대개 인간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심오하며 깊다. 정상적 인간이란 사실, 평균적인 의미에서 정상일 뿐이다. 그의 자아는 여기저기에서 크게 또는 작게 정신병자의 자아와 비슷하다. 생각이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생각의 뒤를 추적해 갈 수도 없다. 가족들의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자의 기분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결코 답할 수 없었던 위대한 질문은, 내가 30년간 연구했음에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질문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문은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주어진 일은 없다. 그처럼 답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신이란 빙산과 같다. 정작 보이는 것은 7분의 1도 안 된다. 마음은 물 위에서 그것 자신의 크기의 7분의 1만 모습을 드러내고 떠 있다. 사랑과 일은 우리들이 가진 인간성의 본질이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어떠한 무언가가 불만족스럽다면 놀라워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공격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독립적이고 본능적인 기질이다. 그리고 그 성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강력히 방해한다. 당신은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까 봐서 두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견뎌낼 거라는 기대만은 바라지 말아야 한다. 영혼의 본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그것 자체의 의식이 없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용기를 얻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적으로까지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다.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과거의 당신이다. 우정은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고 사랑은 친밀함의 기술이다. 에고는 자신의 집에서 주인이 아니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에 이른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사람은 겉이 더 완벽할수록 더 많은 악마가 내면에 있다.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이 근원이자 원형이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꿈은 종종 가장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심오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명언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여러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